EBS 영어사 정수행입니다. 여러분들과 쌤투뷰를 또 같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영어 공부 고민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쌤투뷰를 통해서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이 수능 영어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능 영어의 모든 것 일부러 같이 한번 볼 거고요. 천천히 같이 한번 볼게요. 이 수능 영어라고 하면은 뭐 점수가 1등급 나오는 친구가 이 영상을 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성적이 잘 안 나오고 그래서 되게 답답하고 이런 친구들이 아무래도 이 영상을 많이 보고 있을 텐데, 왜 수능 끝나면 항상 유튜브에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좋아하는 영국 남자라는 채널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막 영국의 고등학생들이 이 수능 영어 문제를 풉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러죠. 도대체 이 시험은 누가 썼냐? 얘기 좀 하고 싶다. 문제가 안 풀리는 거죠. 그리고 뭐 10문제 풀었는데 제대로 푼 게 2개밖에 없다, 막 이럽니다. 정말 미국 사람들도 영국 사람들도 이렇게 못 푸는 이 영어 시험을 우리가 보고 있어서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참 힘든 시험을, 정말로 어려운 시험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면 안 돼요. 야, 이렇게 뭐 미국 사람도 영국 사람도 못 푸는 시험이니까 이거 시험 자체가 별로인 거 아닌가, 그래서 나는 이걸 공부를 안 하겠다 라고 해버리면은 사실 나한테 도움되는 게 아무것도 없죠. 모든 시험은요 사실 그 시험만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 토익이 됐건 토플이 됐건 뭐가 됐건 모든 시험은 그 시험의 특징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수능 영어 성적을 잘 받아야 됩니다. 자기가 지금 내신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거기서 만족하고 싶지가 않아요. 난 더 잘하고 싶어요. 더 좋은 대학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수능 최저를 걸거나 정시로 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영어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 자체를 이 수능 영어를 내가 잡겠다. 영국인들도 못 풀지만 나는 잡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셔야 되고,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죠. 수능 영어 1등급 올해 2022학년도 기준으로 6.25% 나왔습니다. 뭐 언론에서는 작년 대비해서 뭐 절반밖에 안 된다. 작년에는 이게 한 12% 정도 됐거든요. 이게 절반이다. 그래서 뭐 되게 어려워진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원래 수능 영어 1등급은 한 6에서 7% 정도를 왔다 갔다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다 보니까 이제 어떤 학생들이 되게 공부를 많이 못했다 그래서 시험을 일부러 쉽게 출제를 했었던 것이고요. 실제로 1등급은 한 6%, 7%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어렵죠. 100명 중에 내가 전국에서 6등 정도는 해야 1등급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야, 이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뭐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영어 1등급 나오는 친구 전교에 손가락에 꼽히죠. 그 정도로 진짜 1등급 받는 게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이제 시작 단계에서요 1등급을 목표로 하지 말자고요. 우리 샘플 보는 친구들 1등급을 뭐 바로 받겠다 이렇게 목표하지 마시고요. 자, 2022 수능 영어 결과 한번 보세요. 1등급은 6.25%입니다. 근데 2등급은 21%, 3등급이 약 25%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3등급까지를 합치면은 50%가 넘죠. 맞아요. 지금 1, 2, 3등급을 합치면은 이게 전체의 50%가 약간 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좋죠. 왜냐면은 원래 상대평가일 때는요, 내가 한 50%, 약 중간 정도로 하면은 내 등급은 5등급이에요, 5등급. 근데 이제는 이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1등급은 상당히 힘들지만 사실 내가 절반보다만 잘하면, 반보다만 잘하면 내 등급은 3등급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어 3등급 꽤 괜찮죠. 수능 최저를 맞출 때도 쓸 수가 있고요. 또 정시에도 활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은 1, 2등급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차 목표는 내가 3등급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뭐 기존에 지금 3등급을 받는 친구들은 제가 1, 2등급까지 갈 수 있는 팁도 알려드릴 건데요. 자,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3등급이 안 나온다라는 거는 아직 영어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절반 안에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전국의 수험생들 중에서 내가 반 안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노력을 해야죠. 절반 이상이 되면서 3등급 잡고 1, 2등급까지 가는 걸 한번 목표로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1부에서는요, 이 수능 영어라고 하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거를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이게 이제 수능 문제 아닙니까? 2021 수능 완성에서요, 한 문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거 이제 많이들 익숙한 문장 삽입이죠. 위에 있는 문장을 밑에다가 집어 넣어야 되는 건데요. 자, 요런 문제 이제 푼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요게 뭐예요? 요게 까맣게 되는 게요, 조금 어려운 단어들입니다. 요 어려운 단어들을 내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요렇게 보이거든요. 그럼 당연하지만 해석을 할 수가 없다. 라는 거죠.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안 보여버리면은 당연하지만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어를 제일 먼저 암기를 해야 됩니다. 단어 암기. 단어 암기 중요한 거 다들 아시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쌤튜브를 통해서요, 이번에 확실하게 겨울방학 때 이 단어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뭘 외워야 되는지 확실하게 가겠지만, 일부에서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쭉 한번 잡아드릴게요.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교에서 생각나는 급식 메뉴 3가지를 지금 바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시간 약간 드릴게요. 우리 학교에 급식 메뉴 3가지 뭐가 있을까? 뭐 돈가스도 있고 떡볶이도 있고 뭐 보쌈이 나온 학교도 있을 것이고, 자, 3가지를 떠올리셨나요? 그럼 이제 그 3가지는 사실 이런 겁니다. 반복과 자극.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어떤 메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내 머릿속에 기억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이 메뉴가 나에게 굉장한 자극을 줬어요. 내가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은 날 딱 떡볶이가 나왔는데 너무 맛있는 겁니다. 그런 자극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짬뽕을 먹는 날 내가 짬뽕을요 흘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교복을 막 빨았던 그런 어떤 경험이 있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여러분에게 자극이 될 수가 있죠. 요게 반복과 자극인데요, 이렇게 돼야 머릿속에 기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지 않은 기억들은요, 우리 머릿속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 10년 넘게 15년 넘게 살아오면서 있었던 일 다 기억해요? 세상에 그런 사람 없죠? 그냥 굵직굵직한 일들만 기억납니다. 뭐 주로 그 일들이 뭐냐면은 나에게 좀 자극적이었던 것들. 예를 들어 여행 갔던 거, 이런 거는 웬만한 사람들 다 기억하죠. 왜냐면 그때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그 기억들이 머릿속에 자극적으로 탁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단어 암기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기억 하나도 안 난다라는 거예요. 자, 단어책이 있습니다. individual 하면은 각각의 개인의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이렇게만 외워가지고는 이 머릿속에 기억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이렇게 외워서는요,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적어도 요 정도 어때요? individual, 각각의 개인의 외웠죠? 그 다음에 individual freedom 하면은 freedom이 자유니까 개인의 자유, 오케이, 됐고, 그 밑에 individual difference, difference가 차이인데 개인의 차이, 오케이, 요렇게 쓰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조금 더 머릿속에 재밌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외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외우고도 내가 다 까먹는다 라고 하면은 사실 2가지 중에 다 없는 거예요. 반복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자극적이지도 않은 겁니다. 그렇게 그냥 꾸역꾸역 외운 단어들은 다 까먹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라도 조금이라도 재밌게 의미있게 외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무슨 단어 외울 것인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단어들을 쭉 한번 보세요. 몇 개나 하나 봐보세요. knowledge, individual, research, community, behavior, species, value, local, technology, ability까지. 그래도 아는 것들 많이 있죠. 이 단어들이 뭐냐면은 지난 5년간 수능 영어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출 단어라는 거죠. 기출 단어. 무엇을 외울 것인가? 기출 단어를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단어라는 거는요, 가장 기초입니다. 이거 안 되면은 수능 영어는 도전 자체가 안 되고요. 얼마나 외울 것인가? 하루에 30개씩 6개월을 추천드립니다. 선생님 6개월이나 어떻게 외워요? 그거 못 외우니까 영어 성적 안 올라가는 겁니다. 이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그래도 웬만큼 수능 영어에서 1, 2등급에 한번 도전을 해볼 수가 있고요. 무엇을 외울 것인가? 기출 단어면 다 괜찮아요. 집에 있는 단어장이 기출 단어다? 그럼 그거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기출 단어가 아니야. 그런 건 외울 필요가 없죠. 왜냐면 수능 영어는 계속 이제 기출을 위주로 이렇게 출제가 앞으로도 될 거기 때문에 기존에 수능 영어에 등장을 했었던 그런 단어들을 외워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 요거는요, 참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밌게 공부하셔야 돼요.
적어도 그 단어를 어떤 맥락이나 문장 속에서 외워주면서 조금이라도 기억에 남도록 공부를 하셔야, 그래야 그게 기억에 남아요. 안 그러면은 우리 급식 메뉴 뭐 지난 3년간 거 다 기억합니까? 기억 못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왜 기억을 못합니까? 나에게 아무 자극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나는 기계적으로 가서 먹고 그 끝났어. 잔반 버리고 그랬던 거는 절대로 우리 머릿속에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단어를 외울 때에도 좀 스스로 재밌게 외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아, 이 단어가 이렇게 쓰이는 거구나. 아, 요런 느낌이구나. 이런 식으로 재미가 없어도 완전 노잼이지만 거기서 제가 재미를 발굴을 해내야 됩니다. 그렇게 외워야 여러분들은 이 단어 암기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단어만 알면은 문장 해석이 될까요? 자, 이거 지금 제가 단어를 다 드릴게요. ability 하면은 능력, prioritize 하면은 우선시하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보다 우선시하다. inhibition 하면은 못하게 억제하는 거, selfish, 이기적인 거, impulse 하면 충동입니다. 요거 문장 한번 해석해 보세요. 잠깐 일시정지 하시고 해석이 되나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 해석 되십니까? 이게요, 사실 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려면은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 to 부정사라던가, 그리고 이제 요 밑에 두 번째 줄에 있는 require 같은 경우는 이 문장의 동사가 require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동사를 파악하는 문장 구조가 딱 파악이 돼야 되는데요. 얘네들이 뭐냐면은 문법 요소들입니다. 모든 문장 안에는요, 문법 요소들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거를 몰라버리면은 우리가 단어 끼워 맞추기밖에 못하는데, 그거는 중학교 때는 대충 통하거든요. 문장이 짧기 때문에. 근데 고등학교 가면은요, 고2, 고3 되면은 절대로 단어를 끼워 맞춰서는 해석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문법을 익히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고3 기출들을 쭉 한번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첫 번째 나오는 저 빨간색의 to detect라던가, 두 번째 문장의 to make, 그 다음에 to have, to obtain, 전부 다 마찬가지로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 그래가지고요, 앞에 있는 명사들을 꾸며주는 아이들입니다. 요게 바로 구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구문이라는 말이 좀 낯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긴 문장 해석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 강의 사이트에서는 구문이다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뭐냐면 문법을 배우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문법을 문장에다가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구문입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이걸 하셔야 여러분들은 문장 해석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어 외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장 해석됐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풀리느냐? 아니요, 안 됩니다. 아까 보셨죠? 영국 사람들도 이거 문제 못 풀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해석이 안 될까요? 해석은 됩니다. 해석은 되는데 문제를 못 풀어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주제를 좀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쨌든 단어 외우고 문장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이제 한 4등급, 3등급을 향해서 가거든요. 그때 필요한 거는 주제를 좀 찾으면서 읽으셔야 돼요. 작년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 문제 어렵죠. 지금 딱 보시면은 어렵습니다. 이게 한 10문장 정도가 되는 건데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운 거를 해석을 하려면은 주제를 먼저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주제를 바탕으로 읽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 지금 화면 같이 한번 보세요. 첫 문장에 보시면은 mending and restoring objects 그래요. 이게 이제 물건을 수리한다는 뜻이거든요. 물건을 수리하는 거는 often require, 종종 요구합니다. Even more creativity, 훨씬 더 많은 창의력을 요구한대요. Then, 뭐보다? Original production, 제일 처음에 생산할 때보다. 그럼 요게 어느 정도 주제거든요. 아니, 제품을, 여기 뭐 마이크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걸 처음 생산할 때보다 고장나서 수리할 때 더 많은 창의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글은 뭐에 대한 겁니까? 수리에 대한 거죠. 그리고 수리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뭐 수리는 불필요하다? 그런 게 아니죠. 수리가 처음 생산보다도 더 많은 노력이나 창의력이 필요하다. 요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주제입니다. 그게 잡히면요, 여러분들, 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주제라고 하는 거는요, 소재에 대한 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디테일입니다. 소재란 건 뭐냐면은 글에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방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수리,
bending 얘가 이제 소재였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글이 소재가 떡볶이야. 근데 떡볶이는 주제가 아니죠. 상식적으로 떡볶이란 건 주제가 될 수 없잖아요. 떡볶이는 소재고요. 그 소재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뭐 떡볶이의 기원이 될 수도 있고 종류, 다양성, 인기, 맛있는 이유, 맛없는 이유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더해줘야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뭐 떡볶이의 종류, 떡볶이의 인기, 비결 이런 식으로 주제가 되는 겁니다. 아까 글 같은 경우에는 술이라는 게 굉장히 창의적인 행위이다. 요렇게 두 개를 합쳐요. 수리와 창의적 행위다. 요렇게 두 개 합쳐가지고 그게 주제가 된 겁니다. 실제로 이 글의 주제는 이제 수리라고 하는 게 인간의 창의력이 되게 많이 필요한 뭐 기계나 로봇들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굉장히 좀 이게 중요한 행위다라는 게 주제였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거입니다. 그래야 이해가 돼요. 자, 그럼 이제 끝으로 여러분과 얘기 나눌 거는 유형별 전략인데요. 요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자기 등급이 뭐 한 4, 5등급이야. 그런 친구들한테 필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친구들은 먼저 단어 외우시고요. 기초 문법 공부하고 문장에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1, 2등급으로 가기 위해서는 유형별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요 세 가지 유형을 주목해 주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1, 2등급 가기 위해서 반드시 풀어줘야 됩니다. 얘네들은요, 영국 사람, 미국 사람이 이걸 틀리는 거예요. 해석을 해도 틀립니다. 빈칸, 순서, ABC 맞추는 거, 그리고 문장 집어넣는 삽입은요, 이거는 미국 사람, 영국 사람들도 틀리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를요, 우리말로 보면은 굉장히 출제 원리 단순합니다. 우리말로 보면 이런 거예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 뭘까요? 저는 회를 못 먹어요. 또는 고기도 구워야 먹을 수 있어. 산낙지 같은 거 못 먹어요. 그럼 저는 뭘 못 먹는 겁니까? 위에 있는 근거들을 바탕으로 하면 정답은 2번이죠. 저는 날것 상태의 음식을 못 먹는 겁니다. 맞죠? 위에 근거들이 있고 그걸 바탕으로 빈칸을 채우는 겁니다. 이거 영어도 똑같아요. 지문 안에 거기 안에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걸 해석해서 그냥 답을 하면 되는데 빈칸은 왜 틀리냐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너무 해석이 어려워서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내가 영어를 좀 잘해야지만이 근거도 찾을 수 있고 답을 찾을 수가 있고요. 이 순서나 삽입은 그거보다 더 빨리 풀립니다. 이 봐봐요. 주어진 글이 정식쌤은요 영어 과목을 EBS에서 강의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A번 연결돼요? 연결 안 되죠. 왜? 그 분필은 이러는데 그 분필이 앞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A번은 못 가고요. B번도 못 가요. 왜 못 가죠? 예를 들었는데 이게 영어로는 for example일 거잖아요. for example 그랬는데 앞에 있는 내용이랑 뒤에 있는 내용이랑 예시 관계가 아니죠. 그쵸? 그래서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C번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뭔 얘기냐? 연결이 되고 안 되고를 나타내는 근거들이 딱 문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A번은 연결이 안 되네? 그 분필 때문에 B번 예를 들어서인데 이거 안 맞네? 지우고 C번을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푸는 건데 그 방법을 모르면은 굉장히 많이 틀리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한번 볼까요? 2018년 수능 오답률 1위 문제입니다. 정답률이 정말 20%밖에 안 됐던 정말 어려웠던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순서 맞추는 거잖아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지금 바로 풀어볼게요. 자, 봐봐요. 이게 지금 주어진 글 마지막이랑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면은 얘 보시면은요, 제가 이제 네모를 쳐놨지 않습니까? A번에 제일 앞에 day라는 거에다가 네모 박스 2개 쳐놨죠. 그 day가 누구냐면은 C번에 있는 the god, 신들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먼저 와야 돼요? C번에 신들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A번에 day가 오겠죠. 그 다음에 A번의 마지막에 보면은 the whole primitive community라 그래서요, 해석이 약간 어렵지만 전체 원시 공동체라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B번에 있는 such societies, 그런 사회들이에요. 그러면은 A번 다음에 B번이 딱 오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봐봐요. 이게 주어진 글이요, C번으로 먼저 갑니다. 그래서 C번에 있는 the gods가 A번에 있는 they야, 그들.
그리고 A번의 마지막 A는 무슨 공동체가, 커뮤니티는 알잖아요. 그 공동체가 B번에 있는 무슨 사회래. 그러면 AB가 되는 겁니다. 그럼 너무나도 당연하게 C, AB가 답이거든요. 예, 맞아요. 근데 오답률 1이라니까요. 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근거를 잡아서 풀지 않고 대충 해석하면서 풀었기 때문에 답을 못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요, 푸는 법만 알면은 순서나 삽입은 충분히 풀 수가 있는데요. 자, 근데 이제 단서가 있어요. 해석이 아무것도 안 되면, 단어도 모르고 문장 해석도 못해요. 그러면은 이렇게도 풀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전혀 안 나옵니다. 일단은 그래서 단계적으로 단어하고 기초문법 익히고 그 다음에 문장 해석 열심히 하면서 한 3등급으로 들어온 다음에 마지막에 1, 2등급은 요런 어떤 전략으로 잡겠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바로 쌤티브를 보면서 저 겨울에 한번 영어 잡아보겠습니다, 이번에 3등급 바로 한번 진입해 보겠습니다 라는 친구들을 위해서요, 1부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교재들을 추천해 드릴게요. 단어는 이거 뭐겠습니까? 기출 단어장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집에서 쓰는 것이 기출 단어장이면은 그거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단어가 한글 의미만 있는 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기억에 남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적절한 예문들이 필요하고, 그다음 기초 문법은요, 하나만 추천한다면은 EBSI의 역시 무료 강좌인 개념 잡는 대박 노트, 요걸로 한 방에 문법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조금 시간이 있는 친구들이 보시면 좋고요. 저는 시간이 없어, 영어만 할 것도 아니고 시간이 없다라면은 딱 한 강좌 개념 잡는 대박 노트 요거 들으시면은 기초 문법 한 번에 딱 잡을 수가 있고, 구문은요, 수능 잡는 대박 구문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제 정확하게는 수능 개념 잡는 대박 구문인데 요것도 제 강좌고 무료 강좌입니다. 문장 해석을 확실하게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독해로 넘어가는 건데, 독해는 사실 교재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많이 쓸 거예요. EBS 연계 교재들,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많이 쓸 거니까 뭐 그런 것들로 독해는 연습하시면 되지만, 그 중에서도 이 쌤팁에서도 다 알려드리겠지만 이 유형별로 푸는 법을 여러분들이 익혀서 그거대로 연습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수능 영어의 모든 것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2부 가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수능 영어 어려운 시험 맞아요. 어려운 시험 맞는데 이 통계를 보니까 야, 반 안에만 들면은 3등급이 되네? 그럼 내가 지금 3등급이 안 나온다라는 거는 이게 뭐야? 전국에서 절반 안에도 안 되는 거야? 그럴 순 없지. 나 3등급은 받겠다 라는 마음으로 일단 시작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단어 공부하고, 그리고 기초문법 익히고 문장 해석 익힌 다음에 3등급이 딱 됐어요. 그럼 이제 그때는 어려운 유형, 빈칸, 순서, 삽입 얘네들을 이제 유형별로 딱 요령 익혀가지고 잡겠다, 요런 마음으로 딱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쌤TV를 통해서요, 제가 이제 또 2부부터 상세하게 이 수능 영어 잡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2부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았고요. 그럼 오늘 바로 뭐 하면 됩니까? 단어 암기부터 시작하시면 되고, 기초문법 바로 그냥 같이 해도 괜찮습니다. 또 강의에서 뵙도록 하죠. 그럼 저 2부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